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지창호입니다. 7.30 재보궐선거가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최대기 미니 총선이라고 부를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순천 곡성 선거구는 전국 15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열기가 높은 곳 중에 한 곳이어서 그만큼 관심도 뜨겁습니다. 네, 그렇지만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아서 후보가 누열을 가리기가 참 어려우실 텐데요. 이번 토론이 첫 방송 토론인 만큼 오늘 토론을 통해서 지역의 참 일꾼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천 곡성 선거구에서는 모두 5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토론에는 4분의 후보만 초청이 됐습니다. 네, 토론에 함께하지 못한 무소속 김동철 후보는 대신 방송 연설이 이 토론이 끝난 후에 곧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순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최입니다. 그래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의 자석과 발언 순서 역시 토론위원회가 사전에 추첨을 통해 결정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6번 구이승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구기승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서가번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새정치민주연합의 서가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이성수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민 여러분. 공합지보다 기호 3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이정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시민 여러분, 곡성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토론에 앞서 몇 가지 진행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발언 시간이 제한이 되는데요. 네, 후보자의 발언 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측정이 되고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당부 말씀도 드리겠는데요. 네, 오늘 토론은 후보의 정책, 공약과 비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럴 만큼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요. 건설적인 정책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기호 6번 무소속 구이승 후보부터 1분 동안 기조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보궐선거는 유난히 부동층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보들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면서 그래도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구이승이다. 이제 봤더니 구이승이 행정사업 양과 모시에 합격한 실력파고 경험이 풍부해서 일도 참 잘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도 구이승과 같은 사람을 좀 키워놔야 된다. 이런 흐름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지역 정치를 위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로는 좀 곤란하다. 또 지금까지 박근혜 지킴으로 있다가 갑자기 선거철에 나타나 지역 발전을 운운하는 새누리당 후보도 믿을 수가 없다. 이도 저도 아니다. 그래서 구이승이 확실한 대안이다.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 공천이 새누리당 후보에게 반사이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구이승이 당선돼서 독단해서 당을 쇄신하고 정권교체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의 서가번 후보 1분 동안 기조연설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곡성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서가번입니다. 저 서가번 2번의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 자랑스러운 별명 하나 붙여주셨습니다. 역대 국회의원 중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가져온 국회의원, 역대 국회의원 중에서 일을 가장 잘한 사람 서가번.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또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했고 또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순천의 발전을 위해서 구석구석 뛰어다녔고 또 예산도 가져오고 사업도 가져오고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을 가장 잘 알고 또 구석구석 발로 뛰어다니면서 주민들 얘기 귀로 잘 듣고 의논해서 반드시 순천 곡성 발전 이루어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통합진보당 이성수 후보입니다. 기조연설 1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곡성 주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3번 이승수입니다. 내일이 세월호 참사 100일입니다. 아이들을 살리라는 명령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무서운 정부, 꽃다운 아이들이 죽어갈 때 언론 통제나 했던 거짓된 정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가족들의 공적 위로는 바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왜곡 보도와 KBS 언론 자각의 몸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것은 세월호 참사보다 더 비극적인 역사의 참극이 될 것입니다. 쌀시장 전면 개방해서 고향의 부모 형제 낭떠러지로 밀어놓고 웃으면서 펴달라고 하는 고압 문치를 준엄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쌀 개방 막기 위해서 김선동 의원이 5일째 단식 공선 중입니다. 농민 서민을 위해서 희생한 김선동, 이성수도 살려주십시오. 저 이성수가 국회에 들어가 쌀시장 개방 막아내고 노동자 농민 서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네,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새누리당의 이정현 후보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터때 큰아들, 저 목사동 촌놈 이정현입니다. 곡성에서 또 순천에서 공부한 저 이정현입니다. 뼛속까지 저는 비주류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위대한 순천 시민과 저 이정현, 우리가 순천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순천 시민과 곡성 국민들이 이번에 저 이정현을 당선시키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 이정현이 당선되면 저는 전국적인 인재가 되는 것이고 제가 호남 인재를 키우고 또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 여러분들 다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토론은 후보들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정견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서가번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서 후보께서는 율촌상단과 해령상단의 공장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자체마다 기업 유치 변경이 치열해서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과연 어떻게 끌어오실 건지 구체적인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예. 네, 말씀하시죠. 예. 예. 저 서갑은 답변하겠습니다. 해령산단, 율촌산단, 좋은 기업 유치해서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어내야 합니다. 곡성의 신기산단 7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신기산단에 공장이 들어와야 그래도 곡성이 좀 먹고 살만해집니다. 반드시 기업 유치해와야 합니다. 저 서갑은 아시다시피 율촌 해령산단에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 유치해왔습니다. 포항으로 가기로 결정나 있던 그 포스코의 마그네슘 공장, 제가 좋은 의견 내서 포항 300만 원 이상 하는 이 공단 매입 가격 율촌 산단에 30만 원에 주겠다. 경쟁시켜달라. 포스코 이구태 회장 만나서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힘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 그 다음에 협상력을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당진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던 현대스틸 율촌산단에 유치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순천 경제 살찌우고 또 많은 일자리 만들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촌산단에 국가판단도 만들어냈습니다. 자유무역 지역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 서가본의 능력과 땅으로 협상력으로 공장들 유치해오고 또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순천 곡성 잘 살고 또 취업도 좀 없는 그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만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이성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특별법 제정은 넘어야 할 산, 장벽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필요한 재정, 그리고 기업의 적극적인 의지, 뭐 이런 것이 없으면 힘들 것 같은데 구체적인 실천 계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분입니다. 많은 순천 시민들께서 여수 국가산단 포스코 광양제철소로 출퇴근하시는 노동자들이십니다. 여수 산단에서 100조 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리지만 정규직 노동자 수는 줄어들고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작업 때문에 산업재해로 사망이나 중대재해를 당하는 비율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여수 국가산단 특별법과 기업살인 처벌법을 제정해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재벌과 투기 자본이 이윤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비정규직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야합해서 만들었습니다. 1번 새누리당, 2번 새정치연합. 그들이 왜 비정규직 양산을 추진합니까? 다 재벌 대기업의 손에 도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사회는 탐욕을 추구하는 비정상적인 사회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특별법을 이성수가 약속하는 것은 그냥 약속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현대아이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0명이 해고되었을 때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원직복직 해고 처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됩니다. 한 집마다 비정규직 한 명씩, 또 한 집마다 실업자가 한 명씩인 이런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합니다. 10년간의 통합진보당의 외로운 주장, 이제 선거 때만 되면 모든 당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성수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육공무집 전환 특별법에서부터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정현 후보께 묻겠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순천대학교 의과대 정치를 공약으로 내놓습니다. 네, 이 공약은 거의 모든 후보들 공약이기도 하죠. 맞죠? 예. 그런데 선관위가 이 후보께만 유독 이 질문을 드렸어요. 네, 의대 유치 역시 경쟁이 심하고 그만큼 순탄치는 않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분입니다. 네, 순천 시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순천 의대 유치가 지금 상당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2달 반 뒤 10월 달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의료 인력 수급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순천대가 여기에 끼게 되면 2016년부터 의대생을 모집하게 되는데 만약 이게 끼지 못하면 2030년까지는 의대 신설에 대한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누군가가 정말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고 있는 힘있는 국회의원이 당선되지 않으면 거의 2달 동안 이 작업을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좋은 여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순천의료원을 부속 병원으로 만드는 방안, 이걸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건 강원대학교하고 제주대학교에서 이미 실시를 했고, 그런 식으로 순천의료원을 부속병원으로 통합 인수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기재부에서 예타가 면제되고, 예타가 면제가 안 되면 5년 내지 10년이 지연되지만 예타가 면제되게 되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침 순천의료원은 원도심 안에 있고 6,700평이 충분한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쟁 대학교인 목포대학교나 안동대학교 또는 공주대학교 그리고 창원대학교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저 이정이 아주 힘있게, 그리고 정말 기재부와 교과와 보건복지부 총동원을 해서 순천의 의대가 유치되도록 그
그것도 2달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이것을 힘있는 저 이정훈만이 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일단 저를 한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말씀이신데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만큼 또 다른 후보들도 이 문제에 말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이승 후보께 묻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아파트 관리비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 내놓으셨습니다. 아마도 일부 아파트를 말씀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구체적인 실천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2분입니다. 네, 생활비 부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 관리비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난방비 인하 부분이 되겠습니다. 좋은 정치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치가 좋은 정치 아니겠습니까? 신도심 아파트에서 가까운 대형 이산단에 LNG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지역 난방공사를 설립을 해서 신대집, 연양, 금당, 조례 등 아파트에 예원으로서 공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겨울철 평균 2기가칼로리를 사용하는 100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에 난방비가 8 내지 1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치는 포스코 페이어를 이용했을 때 나오는 비용 수치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경우에는 22만원 정도 수준이랍니다. 크게 낮춰지게 되겠죠. 현행 개별 난방을 지역 난방 체제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부수 효과가 참 큽니다. 나머지 열은 겨울철에 시설 하우스의 여론으로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앙에서 매우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3개의 열병합발전소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들어오게 될 열병합발전소는 2015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민자 유치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2020년까지는 건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약 1조 원 정도의 투입 비용에 100MW에서 200MW의 설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건립 과정에서 고용 효과도 매우 크고 우리 지역의 세수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을 잘하는 저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순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순천 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5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나머지 후보들에게 누구에게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단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질문 30초, 답변은 1분 이내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인신공격성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요. 신천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후보께 토론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5분입니다. 이정현 후보님, 자타가 복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고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친일의 후예 유신 독재 퍼스트레이디,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으로 권력 차지하고 반대 세력 입막고 독재로 행위하고 있는 불통과 독선의 상징입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도 좋으십니까? 예, 답변해 주시죠. 말씀하시죠. 답변하시죠. 그렇게 좋으시면. 좋고 나쁘고는 제가 특별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했던 이 고등학생들이 안산에서 북해까지 100리를 걸어가면서 특별법 전쟁을 마쳤습니다. 참사 트라우마로 샤워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온 국민이 같이 울었습니다. 내일이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된다는 지금 이 시각에도 세월호 유가족들께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시면서 아이들의 영정을 들고 안산에서 북해까지 걸어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억울하고 원통한 우리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이제는 특별법 제정마저 막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입니다. 이러한 새누리당을 보면서 국민들이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이정현 후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 인사개편 요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대신해서
홍보수석을 사퇴한 사람입니다. 이 후보님 질문을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외국 보도, 언론 장악 관련해서 특위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특히 우리 순천 곡성 주민들을 어떻게 보셨으면 이렇게 출마하게 됐는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마땅한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얘기하지 마라. 또 인신공격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후보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어기고 계십니다.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어느 누가 가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사과를 하셨었고 또 대통령으로서의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이번에 우리가 다 지켜봤지만 우리 사회 구석구석이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같이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다시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누가 국회에 진출하든 또는 현 정부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시 재발되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개혁 방안으로 함께 논의를 해야지 이렇게 허위 사실로 인신 공격이나 하고 또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비난이나 하고 이렇게 얼굴에 면전에 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개혁되고 바뀌어야 될 가장 나쁜 활동안의 적폐인데 이걸 국회 들어가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포함해서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다 했다고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왜 불통이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예산 폭탄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 이 말은 예산 줄 테니 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순서대로 예산이 배분되는 것입니까?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예전에는 실세들이 이를테면 쪽지 예산이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특정 예산 과다 편성 즉 예산 폭탄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왜 거짓 공약을 가지고 순천 곡성 주민들을 기만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분이 의원직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재보궐선거를 하고 있지만 제가 김선동 의원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록 야당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순천 발전을 위해서 같이 국회의원 할 때 여당이 저 이전에 특히 호남 예산 지키느라고 예산 따는데 아주 정말 능통한 저 이정현에게 순천 발전을 위해서 김선동 의원이 수차례 거쳐서 예산 협조를 요청했던 그 순수한 지역 발전을 위한 김선동 의원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저는 존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예산을 많이 끌어올 수 있고 통로와 길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아마 우리 지금 제가 국회 들어가기 전에 예산 많이 가져올 것을 걱정하고 시기 질투하고 발목 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반토막 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성수 후보님 주도권 토론 제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방 보니까 이성수 후보께서 이정현 후보에게만 질문을 집중하셨는데 가급적이면 골고루 좀 나눠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 사회자의 바람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정현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간 마찬가지로 5분입니다. 서가원 후보님하고 우리 구인성 후보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가원 의원님 재선 국회의원이시고 지역을 위해서 아주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지역에서는 참 예산을 많이 따온다 이런 얘기도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참 훌륭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누구든지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서 후보님의 각종 연설이나 이런 걸 봐보면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편파 인사나 지역 불균형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인데 우리 전남은 동부와 서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서부에서는 대통령님도 나오시고 또 도지사도 항상 많이 나오시고 또 힘있는 박지원 의원님을 포함하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봐보면 F1이 서부에서 시행됐는데 한 8,700억 예산이 들었습니다. 무한공항 건설하는 한 3,200억,
도청 한 1,800억. 최근에 안 일이지만 대불공단 혁신 3단 만드는데 2,880억, 4대강 영산강에 2조 6,400억, KTX 목포까지 하는데 8조 8천억, 앞해도에서 목포까지 연육교 만들고 또 다시 앞해도에서 화원까지 연육교 만드는데 한 6천억, 남한 신도시 건설하고 나도 혁신도시 만들고 기업도시 건설고. 이번에 조금만 좀 일본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이렇게 서부권에 이런 일들 집중되고 제2프로젝트라든가 한전, 이전이라든가 서부에 이렇게 많이 됩니다. 최근에 보니까 전남도에서도 목포대학교에 140억을 지원하고 순천대학교는 4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재선 국회의원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좀 신청할 수 없었었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손학범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구이승 후보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의대만은 동부에 있는 이 순천대학교 양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서부에 좀 세게 말할 용의는 없는지 같은 당입니다. 그러면 이 후보님 차례로 두 분께 시간을 좀 정해주시죠. 답변 시간. 1분씩. 예, 1분씩 드리나요? 예, 토론 규칙을, 공정한 규칙을 말씀하신 우리 이 후보께서 스스로 금방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어기는 것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또, 이 동서, 경상도, 전라도를 이렇게 갈라놓고 국민들을 분열시켜 놓은 장본인을 대통령으로 모신 그 분답게 또 역시 전라도에서도 지역감정에 피해 당사자인 우리 전라도에서조차도 또 동과 서로 나누시는 이 분열, 차별의 이 명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전라도 도청이 목포로 무한으로 갔습니다. 우리 서부 쪽에서, 동부 쪽에서 보면 좀 안타깝죠. 이쪽에 우리 여수에 엑스포 개최했습니다. 2조가 넘는 이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순천의 정원 박람회 개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이승 예. 답변해 주시죠. 이건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제가 국회를 하면서 또 청와대에 예, 그 부분 답변해 주시죠. 글쎄요, 처음에 서가번 후보께 집중적으로 그 질문을 하다가 그게 공통 질문인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뭐 전남의 동서균형 이런 것도 결국 예산 배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뭐 힘이 있고 안면이 있는 장차관한테 전화 한 통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행정부에서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 편성받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정교한 논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인내심 있는 협의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예산을 편성도 해보고 집행도 했습니다. 어떤 논리가 필요하고 어떻게 협의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따기 위해서 국장 문을 열어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는 국장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순천에 아주 절박한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이제 순천의 전남도청 제2청사에 실질적으로 경제 관련 국장들을 배정하는 제대로 된 이 청사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구이승 후보께 토론의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마찬가지 5분입니다. 네, 저는 이정현 후보님께 한두 가지 여쭤보고 서가번 후보님께 또 간략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현 후보님,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TV 토론 한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예정되었었던 MBC 공개 TV 토론은 이정현 후보와 서가번 후보 불참 통보에 따라서 무산되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자질과 공약을 가지고 여러 차례 공개적인 검증을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일정을 될 수도 있겠지만 선거에 임하는 후보에게 TV 토론회만큼 더 중요한 일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모레 금주 금요일로 또 MBC TV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 걸 아는데 거기에 나오실 겁니까? 안 나오실 겁니까? 만약 안 나오신다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나오신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다시피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선거 기간 동안에 공식 토론은 지금 하고 있는 이 KBS 토론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 토론 회의에 단 한 번도 거절이나 거부 의사가 없이 오히려 오늘을 기다려 왔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후보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토론에 대해서는 일정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고 지금으로서는 제가 통보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별적으로 MBC에서 30-40분씩 불러다가 개별 후보 토론을 한다고 해서 그것에 저는 오케이 했습니다. 통보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MBC 측으로부터? 합동 토론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고 개별적으로 후보별로 초청해서 토론한다는 얘기를 듣고 즉각 수락했습니다. MBC 측에서는 다음 내일 모레 토론에도 이정현 후보께서 불참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질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이 이 공보물에 되어 있는 원도심 살리기 공약과 관련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대령 정수장과 그리고 남정 정수장을 통합하겠다. 이 원도심 발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시민공원, 체육공원을 건설하면 원도심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대령 정수장이나 남정 정수장 위치는 알고 계십니까 이 후보님? 네, 남정 정수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대령 정수장은 어디에 있는데 그쪽으로 통합을 한다는 건가요? 지금 대령 정수장은 남정 정수장하고 옥천 정수장이 잘 알다시피 지금 지어진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고 또 물에 여러 가지 지금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대령 정수장이라 이미 부지를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정부 지원과 또 지자체에서의 그러한 예산 합친다고 한다 그런다면 남정 정수장이 대령 정수장으로 이렇게 통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환경청을 포함한 환경부를 포함한 여러 군데 해가는데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한 180억 정도 지원이 되면 이런 이전이 가능하다, 통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짧게 물어보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령 정수장 위치를 물어봤는데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이런 먹는물 개선 사업이 원도심 경제를 획기적으로 어떻게 해서 발전시킨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물 개선이 아니라 통합으로 인해서 비어지는 이제 그 남정 정수장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공간과 주변에 대해서 활용이 가능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원도심의 상인 연합회를 포함한 몇몇 단체들과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고 많은 시민들이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생태공원을 만들든지 스포츠 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제시를 했고 저는 앞으로도 그 시장과 조충훈 시장과 협의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원도심에 사람들이 좀 많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거 서가보 후보님께 대단히 죄송한데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표적사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MB정부가 대법관들까지 움직여서 억울하게 우리 서가보 후보를 유죄로 만들었다는 그런 뜻인가요? 정치자금 위반에 대해서 구희선 후보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박연차 사건 이명박 정권에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게 하고 강원도 이광대지사 저서가원 배지 띈 그런 그 표적수사 정치적 사건이라는 것 너무나 국민들이 다 알고 또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 순천 시민들께는 제 모든 그 사명은 다 하지 못해서 죄송한 따름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서가번 후보께 토론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5분입니다. 예. 우리 구희승 후보께서 좀 전에 물은 저에 대한 이 박영차 사건, 정치자금법 사건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제가 다 해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짧게 답변을 좀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정현 후보 또 시간 좀 되면 이승 후보나 구희승 후보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순천 시민들께는 저로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이 전혀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 손 치더라도 우리 순천 시민들께는 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절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말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광우병 촛불 사건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부르면서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박연차 열풍, 광풍 몰아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결국 돌아가시게 만들었고요. 참여정부 측 인사들 사냥 들어갔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서가원과 이광대 지사 결국 벌금을 받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소원은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예. 지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치 사정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는 정치 마감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박진 의원, 김정건 의원 다 같은 사건에 중한 무죄 냈습니다. 저를 두고 감옥에 갔다 왔다고 그렇게 흑색선전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벌금 받았고 이명박 정권 스스로 저에게 사면복권해 준 사건입니다. 미안하겠죠. 이정현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실세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측근 실세라고 하고 또 그래서 예산 폭탄까지 터뜨리면서 순천 발전시키겠다고 하니 참으로 고맙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구이승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는데 또 정치인들이 흔히 선거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 이정은 후보께서도 광주 서구에 2년 전에 출마했을 때 온갖 비공개 공약 내놓으셨거든요. 하나도인지 정말 어느 정도 지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40%나 이정현 후보의 그 장밋빛 공약들, 광주 발전에 대한 약속들, 광주 시민들에 대한 그 약속들 지킬 것이다. 대전 믿고 40% 가까이 줘서 국회의원 낙선됐지만 비록 낙선됐지만은 청와대 실세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청와대 실세로 계실 때 힘 있을 때 정말 광주 시민들 위해서 하신 일 있으신지 짧게 한 30초나 1분 안에 좀 주시면 존경하는 우리 서가원 후보님께서는 의원도 지냈고 청와대 비서관도 지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좀 시청자들이 들으시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떨어졌거든요. 제가 당선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제가 국회에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선거구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왜 할 수 없었느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청와대 비서관은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입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외압이 되고 압력이 되고 완전 불공정이 됩니다. 이 정부에서는 그런 외압을 행사하고 압력을 행사해서 그런 지역사업을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잘 아시면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듣기로 서가원 의원의 가장 장점은 지역에 많은 예산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예산을 가져온 이유가 실세였다고 지금까지 거짓말 하신 건가요? 그거 어떻게 다른 데고 법적으로 그냥 다 주는 예산을 가져다가 자기가 가져왔다고 거짓말 하셨는가 보죠, 지금까지? 이 의원이 이 자리에서 아까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거짓말 하지 말라고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다시 한 번 더 되시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사람은 먼 길을 보면 간 길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네, 서울님 5분 주도권 토론 시간 중에 3분 45초를 질문으로 쏟아붓는데요. 기록입니다. 예. 네, 이번 토론은 순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정한 공통 의지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 선거구 통폐합부에서 순천과 곡성이 하나의 선거구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요. 네, 순천과 곡성 각 지역별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정현 후보부터 답변 부탁합니다. 네,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넉넉히 드렸습니다. 지금
순천과 곡성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갖지 못해서 서로가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고 정말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일자리입니다. 저는 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제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을 생각입니다. 특히 저는 현대, 기아 자동차 관계자들과 정말 끊임없는 접촉을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51만 대에서 56만 대, 최고 63만 대까지 자동차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속품을 경기도 소화기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00만 대 이상을 생산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물류 비용 때문에 아마 협력업체들을 여기에서 두게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3만 개 이상의 부속품을 가지고 있고 많게는 1,500개의 협력업체, 적게는 800~900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 경우에 현대 기아 자동차가 기왕 호남에 투자하고 있는 것, 여기다 좀 더 생산 라인을 늘려서 그리고 지금 생산하지 않고 있는 자동차 승용차 생산까지 하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 지금 텅텅 비어있는 우리 곡성 그리고 순천에 있는 많은 산업단지에 이런 협력업체들이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 많은 접촉을 이미 시도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불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노사 문제, 두 번째는 국내에서 이게 그 소비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꼭 이 부분을 관철을 시키고 싶습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께서 속대를 몰고 북한에 가서 남북 간에 화해 물꼬를 텄듯이 우리 지금 정몽구 회장이 지역균형 발전을 실질적으로 대통령도 정치인도 행정가들도 못했던 지역균형 발전을 해서 호남에 100만 대 이상의 자동차 생산을 통해서 많은 협력업체들이 들어서고 그곳에 우리의 순천, 곡성을 포함한 우리 호남의 아들, 딸들이 취업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순천 곡성의 기업 유치에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그런 말씀이셨고요. 네, 이번에는 구이수 후보 그 순천 곡성 지역별로 시급한 현안 해결책은 뭔지. 네, 우리 순천은 생태 수도라고 그러고 곡성은 청정 수도라고 합니다. 빼어난 생태 환경과 높은 정신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돈이 흐르지 않아요. 돈이 말라 있어요. 경제적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태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저쪽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쾌적하고 오래 살면서도 부자인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제가 되겠죠. 우리 순천의 경우만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 제조업 종사자가 약 5,400명, 인구 대비로 7% 정도에 불과합니다. 두 개의 일반 산단과 공공단지에 있던 업체들의 절반 이상이 시민 이하 사업자입니다. 돈이 나올 구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과 공급생활자들의 돈이 돌아가면서 시가 지탱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광양만권 전체 산업단지 활성화와 관련되지만 우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원도심에 돈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스카이큐브를 원도심까지 연장해서 순천만과 순천만 정원을 찾는 내방객들을 원도심으로 유입시키겠습니다. 사람을 북적거리게 해서 돈을 쓰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프라자도 정부 합동청사로 개조를 해서 연양조의 금당의 상권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400만 명이 넘게 곡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증대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는 그런 우려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유형 관광사업을 추진해서 돈을 좀 푹푹 쓰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도 구례, 순천까지 연계해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테마 관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순천의 경우에 정원박람회 사후관리 문제, 즉 국가공원 지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목원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관리 유지비도 절감되고 순천이 정원산업의 백화로 거듭날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법률 전문가인 제가 깔끔하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천, 곡성이 같은 선거구이기 때문에
때문에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와 정책 협의에 대해서 농업 분야, 관광 분야, 무료 분야들 총체적으로 협력해서 도시 전체 경쟁력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 후보님은 순천은 원도심, 신도심 활성화, 그리고 곡성은 돈이 되는 관광도시 건설. 저는 이어갈 수 있겠고요. 네, 이번에는 사과번 후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순천, 곡성, 지역별 현안,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 예, 결국 곡성 순천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순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정말 취직 걱정 없는 순천 곡성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이 중요한 생산시설이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세수도 받고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곡성에 7년째 방치된 심리상담, 전남도 이낙연 수사, 또 유군수, 또 이 지역의 유지들, 또 지역 주민들 함께 의논해서 활성화시킨 대책 마련하고 또 기업들 유치해 와야 합니다. 율촌산단, 해룡산단, 지금 지역들 들어와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합니다. 국가산단 지정해서 이 터 닦아놓고 기업들 지금 다 매각됐습니다만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해서 결국 일자리 만들어내고 경제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순천만 정원과 함께 이 1년에 300만 명 이상이 오던 관광입니다. 또 이 나간읍성과 송강사, 서남산, 천혜에 또 자연적 이 관광 요소도 갖고 있지만은 또 문화재적 이 가치도 또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곡성의 대왕강, 성진강과 연결해서 또 태안사 고창도 함께 있습니다. 이 관광을 단지 지나가는, 거쳐가는 이게 아니고 산업화를 해야 합니다. 머무르고 쉬어가면서 또 그러면서도 힐링을 할 수 있는 생태 자연 휴양 관광 단지 조성해서 결국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고 또 많은 이 관광 수입들을 확보해서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또 여건 좋은 그런 도시, 또 교육하기 좋은 도시, 노인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 곡성 순천 만들겠습니다. 네, 생산시설, 즉 기업 유치하겠고 관광도 산업화해보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성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 2분 30초입니다. 예,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일자리만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국가산단 대기업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입니다. 또한 우리 통합진보당이 2010년도에 순천 의대 유치를 처음으로 공약으로 제출했습니다. 순천 시민들 또 노동자들께서 일하시다가 다치시게 되면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 또 전문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전남 동부권 서민들께서 공공의료를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대 유치를 주장했던 겁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와 순천대 의대 유치는 결코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천대 의대 유치 사업은 순천시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남 동부권 여수쪽 방향 3개시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되고, 그리고 김선동 전 의원께서도 3개시 국회의원과 함께 이미 합의를 맞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성수가 국회에 들어가서 꼭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화 사업도 이미 올해 2월 달에 김선동 의원의 주도로 수목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정원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고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동의하고 있으니까 국회에 입법 발의되어 있는 정원법을 동의해서 통과시키기만 하면 올해 안으로 순천만 정원은 국가정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문제점은 작년에 440만 명이 순천만 정원을 다녀갔습니다만은 반드시 1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순천의 관광 상품이 관광 벨트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성수가 개발이 되겠습니다.
원도심에는 전남교육감 순천시장과 협의해서 원도심 지역을 혁신교육지구로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부를 신설해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로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순천 곡성 주민들께서 마음 놓고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순천에는 공공산후조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설하고 곡성 의료원에는 반드시 산부인과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안 돼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우리 상인들의 짐을 제가 같이 지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1%로 인하하고 그리고 중소상공인 대출 금리는 1%대로 인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순천에 제2의 화물 공영 주차장을 신설해서 우리 순천에 화물 노동자들이 편하게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예, 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뭐고 해결책은 뭔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정리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도 좋은데 좋은 일자리 필요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1대1 토론, 1대1 주도권 토론 아까 여기까지 좀 뜨거웠는데 그래서 후보가 1대1 주도권 토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정해진 시간 5분 드리겠는데요. 아까 보니까 상대 후보에게 좀 제지도 좀 해줄 수도 있고요. 반성을 밀고 좀 할 수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골고루 좀 질문 나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이승 후보에게 먼저 토론의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5분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성수 후보님 그리고 이정현 후보님, 서가본 후보님께 골고루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성수 후보님 얼굴 한번 보시죠. 참 인연이 깊습니다. 노동자 본인을 위해서 성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가 변론을 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이성수 후보님의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그 마음의 진정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회의원에 당선되시면 이와 같은 전국적인 이슈에 집중하느라 지역 문제가 조금 소홀히 될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지금까지도 아무리 바쁜 시기에서도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농민 서민들과 함께 온 것이 저희 가장 중요한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중앙정치가 바쁘다고 하더라도 잠을 줄여서라도 저는 현장의 노동자 농민 서민과 함께 나갈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정현 후보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은 참 말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폭탄이라는 단어는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가수 이정현의 노래 가사에 밤만 나를 믿어봐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정성을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8일 이정현 후보님도 잘 아시는 최경환 부총리가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이정현 후보의 예산폭탄 발언은 단지 선거용 보호에 불과하다. 이정현 후보에게 예산 지원을 약속하기는커녕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걸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답변 들어보셨습니까? 이 후보는? 신문에서 잘 읽었고요. 그 당연한 답변 아닙니까? 이정현이가 지금 후보지, 이정현이가 국회의원입니까? 네. 저는 소위 우리 호남 출신 국회의원이 저 후보가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해서 예산을 따오겠다는데 그걸 미리 국회 진출하기도 전에 장관에게 예산 주지 못하도록 쐐기를 받고 발목을 잡고 그걸 해방을 놓고 방해를 놓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누가 됐든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호남 예산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모든 정말 여야 호남 출신들이 다 서로 도와서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올 도리를 해야 돼. 국회 진출도 하지 않는 사람의 발목을 벌써부터 잡고 족쇄를 채우고 지뢰를 설치한다는 게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새정치 하신다는 분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공약의 진정성을 검증하고 과장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그렇게 경악스럽고 기가 막힌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야에 얼마 예산을 언제까지 폭탄처럼 퍼부을 것인지 그 개요라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구 후보께서는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부처에서 어느 직급까지 계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서기관까지 계신 분이 지금 일반 부처에서 잘 아시죠? 일반 지자체에서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면 전국에 2만 개 정도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각 부처에서 그걸 10,000개로 줄이고 또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옮길 때 기재부에서 4,000개로 줄이는데 그것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진출을 해서 자료를 갖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하는 거고 그 틀에서 정치인들은 방향을 잡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혹시 저 공무원을 계시면서 너무 정확하고 꼼꼼한 성품을 지니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덩치는 큽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서가보 후보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참 큰 기여를 하셨죠. 그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이루어졌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나주의 항저, 진주의 토지주택공사 이것과 달리 우리 순천에는 이전된 공공기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질문 잘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서 서울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기본 원칙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각 도에 또 시에 집중화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한다. 그래서 강원도 원주, 또 경상남도 진주, 전라북도에는 그 전주의 관산, 또 전라남도에는 이제 나주 이렇게 지역별로 이 거점을 만들어서 그 거점이라는 게 대체로 보면은 그 지방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중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중화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들은 아무리 이재명 수석도 말씀 많이 하십니다. 네, 마침 서가보 후보 주도권 잘하니까 말씀 이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이제 정부에 살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 가라 그래도 전라도 가라, 그 강원도 가라 그래도 안 가니까 정부의 이 공기업들을 이전시켰고 그것을 좀 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집중화시켰다. 그런 것이지 그걸 순천으로 가져오고 여수로 가져가고 광양으로 가져가고 그렇게 등산시키지는 않은 정책이었다는 것을 우리 구후보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답변 드리고요. 제 질문 우리 이재명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광주에서 출마해서 떨어졌는데 내가 뭐 하겠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시민들께 그렇게 온갖 장밋빛 공약 다 해놓고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해놓고 그러면은 정치인이 떨어져 버리면은 그걸로 끝입니까? 광주 시민들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면 저에게 표를 주시면 박근혜 대통령 만들어서 실세돼서 광주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실세되셨잖아요. 실세되셨으면은 그렇습니다. 월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재원 배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유능하게 지금 국회의원도 이거 끝떨어진 국회의원도 모든 것을 국회방망이 이끌어서 다 하듯이 하시면서 그 힘 있을 때 나는 내일이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온전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 후보님, 네. 바로 그래서 제가 또 힘들게 호남에서 4번째 출마를 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정말 호남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출마했고 결국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서 출마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저를 국회에 보내주시면 제지하겠습니다. 예, 이후보였습니다. 예. 답변을요,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 후보님 정견 발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살고 뜻으로 살고 바른 말씀을 하셔야 되지. 이 자리에서도 지금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 파기하셨습니다. 우리 노인들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연금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파기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파기했거든요. 군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하셨는데 이명박 정권 때 파기했죠. 그것을 다시 18개월로 개월로 활용하겠다 폐기했습니다. 국민들 속였거든요. 우리
그렇게 국민들 속인 이 박근혜 대통령, 우리 이재명 수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 후보님, 예. 박근혜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왜 그렇게 덩치는 크시고 신분이 그렇게 조급하십니까? 앞으로 3년 반 동안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렇게 시행해 나갈 거니까요. 조금 기다리면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네네. 이 후보님께서 대변인으로 수석으로 계실 때 이 정책들 5년 내에 차근차근 하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노인들에게 20만 원 주시겠다는 거 파기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지금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파기가 아니고 수정입니다. 20만 원을 주겠다고 파기하고 다시 그것을 적게 결국 40%만 지급받을 수 있게 잘못된 그렇게 말씀입니다. 하셨습니다. 전 국민의 63%에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방해하지 마시고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국민들 속이면 안 됩니다. 그거 발표하셨잖아요. 그리고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하는 거 발표하셨잖아요. 언제 그럼 다시 5년 후에 다시 이거 18개월로 다시 하루시킬 겁니까?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면 안 됩니다. 이 후보께서 말씀하셨죠. 강주에서 국회의원 안 만들어줘서 나는 몰라라고 그랬다고.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곡성 갔더니 이런 말씀, 보건단체 회장을 하셨던 분이 하소연 하시는 사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40년 보건단체 회원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우리 이정현 의원 이 호남 예산 책임진다 그럴 때 찾아갔더니 그래서 보건회관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했더니 나 곡성에서 출마 안 합니다. 그러시더라고. 몹시 서울에서 돌아왔다. 이런 말씀 이 많은 어르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번 들었습니다. 예, 제한된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성수 후보께 토론의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여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네, 시간 5분입니다. 예, 이정현 후보님, 1984년 전두환 시절 민정당 입당하시고 지금까지 그 당에만 충성해 오셨습니다. 전남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시면서 우리 후보께서 부모 형제들의 피로, 빚값으로 이렇게 된 전두환 독재 밑에서 시작해서 30년 전두환 민정당 독재 쭉 충성하셨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표한 큰 것은 호남에서 저는 정치 경쟁을 반드시 회복하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말 유권자들에게 눈치 보고 정말 머슴이 노릇을 하는 머슴이 주인을 이기는 부려먹는 그런 정치를 꼭 타파하고 싶어서 저는 호남에서도 다른 당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호남의 정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무려 4번째 호남에서 일관되게 이렇게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정도 순천 시민 그리고 곡성 국민들께서 알아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순천 곡성 주민들께서 그렇게 알아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개인의 출세만을 위해서 호남민을 짓밟고 독재를 했던 거기에 입신 출세하려고 했던데 어떻게 진영생 알아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음에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위기를 덮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내란음모 조작 사건입니다. 그리고 진보당 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러한 박근혜 정권의 우리 통합진보당의 탄압은 국내외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1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께서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 연계된 사람들에 대한 무죄 석방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우리 가족들을 만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독일의 상선 의원께서는 직접 방문해서 이석기호는 무죄다. 박근혜 정권의 탄압이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체적 내란 사건은 사실은 4.19 혁명을 총칼로 짓밟은 5.16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광주 민중들을 학살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 노태우의 12.12 내란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을 비롯해서 총체적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으로 당선된 박근혜 정권이 여기에 내란이라고 하면 내란이라고 더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먼저 앞서 질문에 대한 그 답변 하나 더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광주 5.18 기념 30주년
전 5.18 단체가 모인 곳에서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정치권에서는 유일하게 저 이정현이 감사패를 5.18 단체들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5.18 기념 대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세계 인권상에 저는 유일하게 저 혼자 4차례 그 인권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5.18을 정치를 어떻게 계승하고 또 어떤 식으로 승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충실하고 있다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내란과 관련된 또 통진당 재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전적으로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탄압을 합니까? 재판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왜 그렇게 탄압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서가본 후보께 물어보겠습니다. 10년 전에 주곡순회제 폐지안 찬성하셨습니다. 맞죠? 예. 순천 농민회가 국회의원 시절 후보님 사무실에 쫓아가서 항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전략순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반대했던 함의FTA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었던 당시 지금의 새정치연합 사람들 중에서 김근태 전 돌아가신 김근태 전 의원이나 천영배 전 의원, 정동영 후보 등은 사과를 했었습니다. 서가본 후보는 사과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저는 우리 그 당시에 우리 농민단체들 농민들께 죄송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왜? 아니요.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서가본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정부에 쌀 제협상 준비한 즉 쌀 개방안에 찬성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농민들께서 반대했지만 새누리당과 손잡고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2004년 11년에도 우리 순천 곡성의 농민들께서 여의도 칼바람을 맞아가면서 국회 앞에서 농민과 울면서 고소했지만 국회에서 서가본 후보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농민 서민을 배신하고 네. 지금 지지를 전해합니다. 네, 밤 11시 7분이 넘었는데 밤늦은 시간인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시청자들께서 TV에서 눈을 못 뜨실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정현 후보께 토론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간 5분입니다. 9분께 네. 묻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4년마다 한 번씩 하죠? 네.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고. 그럼 8년이면 몇 번 하게 됩니까? 2번 한. 맞죠?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순천에서는 6년 동안에 몇 번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궐선거가 몇 차례 있었죠. 그래서 총 몇 차례를 6년 동안에, 8년이 아니고 6년 동안에 몇 차례를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이번 하고 지난 2년 전에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2008년, 2011년, 2012년, 2014년 8년에 2번 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순천은 6년 동안에 지금 4번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를 자주 하게 되면 임기 4년을 보장한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지역 발전에 아주 매진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자체가 또 정치 발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우리 지금 지역에서는 이 보궐선거까지 포함해서 6년 동안 4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지역 발전은 거의 정치인에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고, 또 지역민의 자존심도 참 많이 구겨졌습니다. 네. 그런데 참 저는 우리 순천 시민들이 대단히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천 시민들, 곡성 국민들은 당과 이념을 따지지 않고 선거를 합니다. 벌써 무소속 시장을 2번 연달아서 뽑았고, 또 2번이 아닌 다른 당의 국회의원 선거도 2번을 뽑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무조건 2번이 아니라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본인한테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노광규 시장에 대해서 참 별나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시장 시절,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순천시의 예산 한 푼을 따기 위해서 당이 다른 저에게 그보다 열정적으로, 그보다 정성을 다해서, 그보다 간절하게 호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고맙고 좋아서 사실 정말 집중적으로 도와줬었고, 다 직무를 합쳐서 예산을 많이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무엇인가가 순천 시민들에게 납득되지 않는 일이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열심히 시를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좋게 잘 추진해가는 이런 시장을 떨어뜨리더라고요. 반대로 조출문 시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잠깐 저한테 질문하시는 아닙니다. 아니,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또한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의외로 아주 치밀하게 하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면서 모두가 다, 심지어는 지역 국회의원들조차도 불가능하고 좋지 않게 봤었던 우리 정원 박람회를 매우 성공적으로 일으키고 또 지역민들을 화합하고 단합시키고 이렇게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무소속에게도 표를 줍니다. 자, 우리 후보께 네. 물어보겠습니다. 네. 순천 시민의 이러한 선거 행태, 한마디로 말해서 대부분 호남 지역에서 공천만 받으면 가만히 앉아서 이제 개표 시간만 기다리면 됐던 그런 행태를 화려하게 깨뜨려버리고 골라서 투표하는 이런 행태, 순천 시민들의 이런 정치 성향과 선거 행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자랑스럽죠. 그리고 전국의 다른 지역도 다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순천은 특정 정당 후보라고 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몰표를 주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권력적 배경이 있네,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네, 이런 과시에 대해서도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 사람이 지역에서 얼마나 시민들과 부딪히고 살고 있고 지역 문제를 얼마나 잘 아는지 그 사람의 자질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서 정책 선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방송 토론에 서가번 후보님과 이정현 후보님이 나오셔서 우리 높은 지역 주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에 부응하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도 자꾸 TV 토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저도 같이 그렇게 봅니다. 순천 시민들을 특정 정당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은 순천 시민이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에 나온 사람들은 그리고 또 그렇게 선출된 사람들은 한마디로 머슴입니다. 어떻게 머슴이 더 고자세로 그런 식으로 당신들은 우리 당에서 공천하면 무조건 찍으면 되지 무슨 말이 많아, 이런 행태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순천 시민들이 이번에 분명하게 순천 시민 곡성 국민들이 다시 한번 민주 시민으로서 정말 정치 1번지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공백이 있었던 우리 순천 곡성의 발전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바꿉시다. 예, 저 사회자가 유권자 입장에서 봐도 주도권 토론 참 재밌네요. 그 후보들이 이제 몸이 좀 풀리신 것 같은데 계속 주도권 토론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만 질의답변을 하고 다 본인들 말씀만 했으니까 예. 네, 마지막으로 각 후보별로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했던 내용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서가원 후보부터 마무리 연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곡성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토론 잘 지켜보셨습니까? 말만 번듯하게 또 내 주의 주장만, 상황 타개만을 위한 후보인지 가슴속으로 정말 느끼면서 일하겠다고 하는 후보인지 잘 가려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또 우리 호남을 무시하는 박근혜 정권, 세월호 참사로 살릴 수 있는 많은 귀한 생명들을 살리지 못하고 물속에 여전히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능 정권, 무책임한 정권, 박근혜 정권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오죽했으면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권력의 최고 요직 10자리 중에서 9자리가 경상도에 있다, 이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호남에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관, 노동부 장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 호남 사람 이 정권에서 삶을 갖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정권에 속고 박근혜 정권에 속고 이제 그 실세라고 자처하는 이정현 후보에게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 다음은 이성수 후보께 마무리 연설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에서 1분 30초입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곡성 국민 여러분, 저 이성수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군부 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순천에 와서
노동자로 살아왔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우리 현대아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전원 원직복직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제 교육 공무직 전환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경영안전 대책비 지원 조례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노동자 농민 서민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서민과 함께 살아온 저 이성수만이 진정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만들어낸 종북 색깔론에 갇혀서 계파 다툼에만 연연하고 하는 일 없이 갈팡질팡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이제 확실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저 이성수를 선택해 주시면 반드시 종북 색깔론을 걷어내고 야권의 단합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우리 순천 곡성 주민들, 호남민들께서 절절하게 바라시는 정권 교체의 확고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의 대표 이성수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순천 곡성의 밝은 미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저 이성수가 활짝 열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정현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1분에서 1분 30초 마무리 연설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곡성 국민 여러분, 저 이정현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이제 1년 약 10개월 정도 임기에 이번 보궐선거 국회의원 정말 기왕 베린 것 없다선 치고 저 이정현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정말 저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고향을 위해서 저 미치도록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부려먹다가 정말 죽도록 부려먹다가 못하면 그때 다시 쓰레기통에 넣으시더라도 이번에 한 번만큼은 제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곡성 국민 여러분, 저 56년 한반 졸업한 초등학교 졸업하고 15일길 아침에 분노밥 해먹고 뛰어서 중학교 순천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줄곧 정말 온갖 서름과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시대를 보내면서도 참고 또 참아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수석까지 제 힘으로 했지만 제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제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디딤돌 삼아서 제가 일어나서 또 고향을 위해서 한번 뛰겠습니다. 25, 26일 날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 제가 5%가 당선권에서 부족합니다. 지금 저 한번 도와주십시오. 네, 마지막 구이승 후보입니다. 1분에서 1분 30초입니다. 우리 지역을 강하게 만들어보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있어서 법과의 길을 접고 정치에 나섰습니다. 정치의 길로 들어서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지역은 필요 없고 중앙에서 얼쩍얼쩍 하다가 공천을 확 낚아채라. 그래야지 당선이 되고 뺏지도 한다. 그러나 저는 그 말에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역에 섞여야 되고 지역민들과 함께 해야 되고 지역 사정을 이해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선거에 나왔을 때마다 이런저런 끈들, 과거 끈이든 곧 과거가 되려고 하는 끈이든 그런 후보들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는 무릎을 꿇었어야만 했습니다. 제 부족한 것은 잔인하면서도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나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눈물은 저 개인이 아니라 지역의 눈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번 보궐선거를 그동안의 모든 실정을 호남에서 승리함으로 해서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과 야당 공천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새누리당 후보에게 많은 반사적 이익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저는 약속드린 대로 당선되어서 바로 복당해서 당을 쇄신하고 정권 교체의 길에 나설 것입니다. 새누리당에 박근혜 정권에 심판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야권의 힘을 제게 결집시켜 주십시오. 제가 여당 후보의 당선을 반드시 저지시키고 우리 지역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끝으로 순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열띤 토론에 임해주신 네 후보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호 5번 무소속 김동철 후보의 방송 연설은 이 토론이 끝나면 바로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유권자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